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상당히 뭔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처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조국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다 할까? 깔아뭉갠다 할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 네네. 한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의 의제를 논의하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조국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아주 최이리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딱 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국의 시간과 이재명의 시간이 다르다. 시간표가 조국은 급박하다. 뭐 어쨌든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으면 4개월 내지 5개월 이내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시간 동안 하루하루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고 인정받아야 된다. 야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자신이 직접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돼야 된다는 게 조국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지금 그 시간이 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를 보면 특히나 비명행사시키고 박용진 같은 사람을 날려버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공정하게 경쟁하거나 라이벌이 있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중심이 되면 돼. 라는 스타일의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남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독보적으로 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의 요구가 사실 무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범야권 무슨 연석회의 회담 하나 하는데 우리의 뜻을 다 받아서 가세요라고 아직 국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좀 무리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급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그건 조금 무리하긴 해요. 우리가 22대 국회 이후에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정도면은 알맞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완전히 일축을 해버렸어요. 밀치고 한 거죠. 일축.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작전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언급 자체가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무시한다는 거고요. 같이 놀 생각하지 마. 네. 당신하고 나하고는 전혀 질이 격이 아니야. 격이 달라. 격이 달라. 급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호 같은 경우는 좌장 아닙니까? 국회의장 하겠다는 사람인데 조국 그 사람은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죠. 네. 국회의원 아니라고 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확실한 거고 그렇죠. 사실 조국 혁신당도 조국 개인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개인당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금배지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직 되고 안 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도 딱 그렇게 해갖고 무시하는 작전, 모욕을 주는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측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그 대변인은 아니 이번에는 우리하고 대통령과 만난 당신들도 만날 일이 있으면 그 요청해갖고 만나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놀라고 하지 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8번이나 지금 간청을 해서 드디어 9번째 지금 만나는 건데 그리고 또 이 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이 지금 전체적인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라고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또 목적이거든요. 근데 조국은 본인이 쇄빙선이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인선이 되려고 민주당을 내가 끌고 가면서 자기도 같이 이재명급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민주당에서 그걸 간파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애인선이 되려고 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줄을 잘라버리죠, 당장. 자기가 제일 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선명 경쟁에서도 가장 맨날 민주당보다 훨씬 더 그 앞서 있고 훨씬 더 간략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더 궁극적으로는 야당 대통령의 가장 그 대통령 후보의 가장 라이벌, 가장 떠오르는 라이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교섭단체는 원래 김민석이가 총선 과정에서는 한 10석으로 낮추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제로 하더니 입 딱 다물어 버렸잖아요. 10석이 안 될 줄 알았죠. 그때는 10석이 안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덕담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죠.
열석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기들도 과반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이 그래도 7, 8석이든 10여 석 안팎을 얻어놓으면은 합쳐서 협력을 얻어야 수 있으니까요. 이 과반이. 윤석열 정권이나 현재 여권을 압박을 하고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협력하는 척 했는데 지금은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저 시민사회 주체인인 서미화, 김윤 이런 사람들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다가 이번에 조국 쪽으로 혹시 오나 했는데 민주당으로 가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타 정당이 6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당까지. 예, 예. 이 두 사람이 오면 딱 8석이 갖고 다 합쳐서 원내가 8석이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싹 끌어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보다 안 돼 이런 거죠. 사실은 또 예정돼 있죠. 김용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대학 정원, 그 의대 정원을 의대 교수잖아요. 가정관리학과인가 그렇고요. 그 4,500만까지 늘려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바로 이재명 캠프에서 그저 자연과학, 그러니까 과학 쪽 그런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조국당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재명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협력 관계냐 경쟁 관계냐 이렇게 본다면은 협력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고 물론 자기들이 서로 정치적 이익이 필요한 부분 네네. 무슨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그건 것은 협력 당연히, 관계를 예, 하겠지만 예. 실질적인 것은 경쟁 관계인데 그렇죠. 이재명으로서는 아예 조국을 깔아 뭉개 가지고 네. 그냥 가급적이면 깜빵에 보내버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초들이 좀 보여서요. 특히 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뭐 법조인들은 바뀔 가능성은 0%다 하지만 몰라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주 뒤늦게서 총선이 끝난 뒤에 그 재판부도 배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부도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여기서 이 대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도 지난번에 이화영이도 그 기피 신청 한 번 하니까 77일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변수가 재판 기피 신청의 이유가 바로 주심 판사가 정경심 그 항소심의 주심 판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 아니냐, 그 사람이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이 호남 민심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조국당은 뭐 지역을 안 냈으니까 지역구를. 그런데 비례대표는 호남, 광주, 전남 부근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세종 다 중요한 지역에서 조국당이 민주당을 두 배. 아주 앞선 예, 예. 두 상황에서 배까지. 이겨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광주만 하더라도 한 10% 차이가 나요. 조국 혁신당이 47.7인데 민주당은 36.26이고 예. 뭐 전남 전북도 다 엇비슷합니다. 그렇죠. 한 10% 내외. 예. 부산도 한 2%지만 또 조국이 이겼고 세종 또 여기도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공무원들 있는 지역이죠.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또 이겼어요. 예, 예. 이 수도권에서도 2%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이. 네네.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앞서기는 했습니다만은 경기도 같은 데는 완전히 이재명 당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29.06, 조국당 24.33.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국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범을 선택할까요? 자녀 비리 입시 좀 아이고. 그걸 자, 선택할까요? 그런 똑같은 범죄에 잘하면 거기도 또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 학벌이든 뭐든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키가 180 이하인 대통령은 2명밖에 없대요. 전부 다 180 이상. 키도 크고 목소리도 중저음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목소리가 높은 하이톤은 전혀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요.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유권자들이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더라. 이런 미국의 공식적인 그 연구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말 보기 좋은 뭐라고 다홍치마라는 얘기도 있듯이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 조국이라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더라도 에휴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썼구나라고 여겨지지만 이쪽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정말 뭐 자신의 착복과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대권 의지 이런 것들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그 점에서도 비교가 되고 또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국보다 이재명은 좀 천박한 그런 용어라든지 이번에 다 좀 드러났죠.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 엘리트층이나 혹은 중사층이 이상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좀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 뭐 이런 공감 배려감이 없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조국과 굉장히 이미지가 상충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더군다나 PK와 호남은 연합해 갖고 정권을 2번이나 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러나 TK하고 호남하고 연합해 갖고 정권 창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 열풍이 이번에 확 불었잖아요. 네. 이재명은 아니다. 아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설사 조국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 친문 세력들이 합친다든가 더군다나 영국에 가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 사람은 이미 사면은 되고 복권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복권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거에는 김경수가 조국보다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훨씬 앞서 있었죠. 그리고 김경수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복권이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이 경쟁자. 그렇죠. 이 정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냥 깡그리 뭉개버리고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경수야말로 노무현이 내려갔을 때, 봉화로 내려갔을 때 끝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보좌를 했던 친노 중에 친노이고 또 가장 먼저 문재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친문 중에 친문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후의 친노의 최초의 친문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의 적자 그리고 PK의 상징 이렇게 포지셔닝 하면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정치적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조국뿐만 아니라 김경수도 언제든지 잠재적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완전히 무시작전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시해버려야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어서 사실상 두 사람은 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단초가 서승만인가요? 왜 코미디언 서승만이 원래 이제 30 몇 번을 24번을 받았잖아. 24번 비례 받고 맨날 몰빵하라고 춤추고 막 그냥 이재명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국을 디스하더라고요. 페브에서. 페브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비즈니스를 타시더라도 의원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국이 패친이라고 해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서승만하고. 그러니까 서승만이 바로 또 뭐라고 올렸냐면 아이고 좀 섭섭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끊어버리세요. 뭐 이렇게 또 페북에 올렸거든요. 이게 완전히 자기가 친명이라고 맨날 주장하던 개그맨인데 또 조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저격을 했고 저격을 했다가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보자 X 있죠 왜? 이동재 기자 조작한 사람. 지모씨라고 있죠. 지모씨. 지모씨. 지모씨가 또 갑자기 김어준과 노영민과
다 친문이라고 하면서 너희 당신들이 어떤 걸 했는지 내가 폭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자기 친명인데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폭로를 한다고 디스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의 지금 이 교주가 조국과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걸 딱 눈치채고 먼저 지금 행동대원들처럼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개딸들이 표적 삼아가지고 이것저것 해갖고 조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작전으로 갈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의 뭐 경쟁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걸 이번 비명 행사 공천에서 아주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번 이 교섭단체 구성 문제라든가 또 범야, 회동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매섭게 네. 박정하게 네. 거절하는 거 보면서 이재명의 민낯이 어떤 것인구나 이걸 아마 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